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오늘 1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37강은 역대상 1장 10절에서 6장 5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네, 처음 나오는 한자어는 영걸입니다. 역대상 1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자, 영걸이란 말 좀 어색하죠. 영걸. 영어로 말하면 어린 소녀 이렇게 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영자는 꽃다울 영, 그 다음에 영특할 영, 영특하다고 그러죠. 사람들 영리하다고 그러고, 예. 그런 영자고, 그 다음에 걸은 걸걸하다, 이 남자한테 붙이는 얘기죠. 예, 좀 사내답고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영걸이라는 거는 좀 재주도 많고 좀 특출나게 좀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영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니브롯을 낳았는데 니므롯. 그래서 하여튼 이 영걸이라는 거는 그 남자한테 아주 괜찮은, 얼굴도 잘생기고 좀 목소리 좀 걸걸하고 그런 사람인데, 영자에는 꽃다울 영자죠.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뭐 영문과 잘 아시죠? 예. 자,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과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영문과가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학적인 소질하고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야 돼. 가서 성공하려면은. 그러니까 영시, 영소설, 뭐 그런 것, 영미 비평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아주 제가 공부하러가 애먹었습니다. 뭐 그래서 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래. 하여튼 뭐 걸은 이 준걸스럽다. 사람이 좀 굉장히 좀 남자로서 뛰어나다. 그래서 이 걸이라는 영어 호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걸하다 하다는 건 이제 목소리가 좀 어, 쉰 듯하면서도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좌중을 휘어졌고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사람이 걸걸하다 그러고 성격은 좀 털털하고 이런 사람들, 그걸 걸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삼형제 역대장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맏아들 그들이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해서 이제 삼형제가 나오죠. 삼형제의 큰형, 작은형, 그리고 자기 삼형제죠. 그래서 이제 삼형제에서 석삼자인데 삼칠, 삼칠은 나이 21살 삼칠이라고 그래요.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삼칠은 나이 21살. 요새 뭐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다음에 학부형. 전에 이제 60년대 학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집에 학교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럼 이제 학부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교장 선생님이 보냈는데요. 그때는 학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학부모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왜 학부형이라고 했냐면 그랬대요. 6.25 나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죽기도 하고요. 뭐 전쟁으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때 형 큰형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뭐 10살 이상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20살까지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 형들한테도 이 봐라 이거를,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런 뜻으로 학부형 모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요새는 학부모라고 그러는데 학부이란 말 안 쓰고 요새는. 그러니까 제부는 동생의, 여자 입장에서 동생의 남편을 제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동생의, 아, 그러니까 그 언니의 남편은 형부라고 그러죠. 형부, 제부.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이런 단어가 없어지죠. 애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 뭐 매제, 매형, 형부, 제부 이런 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소실입니다. 역대상 2장 46절의 말씀.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세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자, 갈렙의 소실이다. 소실. 참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은 소실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이들, 이 작은 마누라가 난 자식을 소실이라고 그러죠. 요새 젊은 사람 표현은 세컨드가 난 아들이다. 이 세컨드라는 표현은 국제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뭐 작은 마누라 첩 이렇게 세컨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말은 영어에는 그렇게 안 써요. 뭐 세컨드 와이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소자는 작은 소자죠. 그래서 능소 능대 예문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한다. 이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걸 크게 키울 수도 없고 작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실자 이거는 우리 방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연구실, 뭐 교수님 연구실, 뭐 학습실. 근데 이게 집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12개 한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 우, 댁, 가, 궁, 옥, 호, 사, 헌, 저, 각, 관. 이렇게 12개 한자의 실까지 13개 한자죠. 이거 말고도 집이란 뜻이 몇 개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자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집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집을 표현하는 글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글을 뺀 거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매제입니다. 역대상 3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가. 발음하기가 좀 여기 이름들이 쉽지가 않죠. 자, 매제는 매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매형,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합니다. 매제. 그래서 여기 이 매자에 무매독자 이렇게 했죠. 이거는 무남동녀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매독자는 딸은 없고 아들만 있는 사람을 무매독자. 저 사람 외동 아들이야. 이제 같은 뜻이죠. 무매독자. 무남동녀는 이제 딸만 한 사람, 아들은 없고 이럴 때 무남동녀라고 그러죠. 무매독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무남동녀라는 표현은 좀 많이 쓰는데 무매독자는 좀 눈에 익지가 않죠. 귀에 익지도 않고. 자, 도제식 교육. 이 동생 제자인데 이 도제식 교육은 1대1 교육이에요.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이 도자는 무리 도자인데 1대1로 아주 그 옆에 붙어서 어, 접근성이 아주 가깝게 해서 아주 그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걸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 오겠습니다. 다음 한자 귀중이죠. 귀하고 중하다 그런 뜻이죠.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귀중한 자라, 매우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형제보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귀할 귀자. 여기 북이제천이다 하고 이제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북이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부귀를 누릴 수가 없다. 이 조그만 부자는 이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큰 부자는 역시 이제 운도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돈이 자기를 따라다녀야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따라다녀도 돈이 그렇게 쉽게 붙지 않는다. 이게 돈이 따라다니려면 믿음 좀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우리식으로 기준을 마련하자면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돈이 쫓아온다. 열심히 노력하면 힘만 들고 돈은 안 오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자,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귀중할 중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은인자중 이거는 이제 우리
군사혁명 때 제일 먼저 혁명 고향에 나오는 글자였습니다. 사실은 은인 자중하던 군부는 하고 나오죠. 은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인은 참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숨어 있어서 참고 숨죽이며 자기를 스스로 중히 여기면서 이 때를 보아오던 군부는 이게 하도 이제 나라꼴이 어지러우니까 자기들이 나타났다. 자기들이 이 군부 세력이 나오게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은인자중. 몸을 숨기고 스스로 자중을 하는 그랬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역대상 4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자, 그들은 공장. 이게 참 요새는 안 쓰는 말이죠. 공장이었더라. 이제 우리 사전도 우리 성경도 이제 많이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은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지니어, 이 기술자들. 그래서 양공고심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기술이 좋은 그런 엔지니어는 여기서 공은 엔지니어예요. 고심이 많다.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양공고심. 그다음에 장자는 거장하고 썼어요. 어떤 분야에 특별한 족적을 남긴 사람 거장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지휘를 아주 유명하게 하는 사람, 지휘계의 거장, 미술계의 거장, 주로 이제 문화 예술 계통에 쓰는 표현입니다. 거장.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안정, 대상, 역대상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자, 안정돼 있다. 우리 보통 안정돼 있다는 물가 안정, 뭐 여러 가지가 안정돼 있다. 집안이 안정돼 있고 그럴 때는 정할 정자를 써요. 근데 이거는 조용할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글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은 뭐 안정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고요할 정자를 쓰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자는 안전한 안자인데 안분지족이다 하는 거는 자기 분수에 맞고 아주 족하게 그게 사는 거죠. 월 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것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벌이가 있는 사람은 100만 원에 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찾는 거죠. 이게 안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자는 신경안정제. 이제 뭐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사들은 안정제 처방을 해주면서 말린다고 그래요. 결국 이거는 이 약물로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즐겁게 살고 기분 좋은 생활을 기분 좋게 자신을 갖고 나가고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울증 한다고 우울하다고 약 먹으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해악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신경 안정제 이런 건 멀리 하시고 오히려 이 교회 가서 찬양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입니다. 역대상 4장 41절의 말씀.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으며. 자, 목장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장소죠. 마당 장자. 그래서 이제 목장은 여기 칠목자, 양을 친다 그러는 칠목. 사전에는 이 목자에서 풀이가 칠목이다. 이게 뭔가 했더니 양을 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양 구목이다. 이게 양 10마리인데 목동이죠. 이 사람이 9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양 구목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양 10마리인데 사람이 9명이나 붙어 있으면 비효율적이다. 그걸 비유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자는 경마장 해서 마당 장자인데
경마장 이렇게 근데 경마장은 이제 말이 경은 경주하는 거죠. 말 경주하는 데를 경마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마장동이 있죠 서울에. 그때 이제 말을 풀어놓고서 거기 실제로 마장동이었어요. 그러다 뚝섬 경마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 과천 경마장이 됐죠. 이 경마 말고 경륜이라고 있죠. 바퀴 륜자를 써서 이 자전거 타기, 경종, 보트 경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번식, 역대상 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번식한다. 이제 동물들이 자꾸만 새끼를 치는 거죠. 인간도 번식하는 거죠, 사실. 번식했다. 그래서 이제 상가 번영회 번자, 번성할 번자죠. 상가 번영회, 상가마다 번영회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축소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마트에 밀려가지고 이 번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만큼 번영하지 않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고 식산흥업 이게 뭐냐면요. 우리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1908년에 1908년 그러니까 벌써 110년 이렇게 됐죠. 113년 됐네요. 식산흥업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잠깐만 증식시키고 업을 흥하게 만들자.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결국 말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런 자본하고 그런 자원을 뜯어가는 거죠. 농산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고 이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식산흥업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시대 그런 식으로 했다. 하여튼 번식의 식자는 그렇게 늘려가는 거죠. 번성하고 늘려가는 거, 번식을 시킨다. 그렇게 하죠. 다음 한자 변두리. 변두리 두리는 한글입니다. 역대상 5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샤론이 모든 들에 거주하며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그래서 이제 변두리, 변두리 변방이죠. 그래서 여기 변자에 축구 변방국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에 세계를 깜짝에 놀라게 했죠. 그때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는데 이건 상당히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축구 계열로서는. 그래서 이제 됐는데 당시 이제 이걸 얘기하면 히딩크 감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히딩크 감독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때 우리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당시 한국 감독들이 있는데 한국 감독들은 이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이 찍어 눌러가지고 선수 뭐 홍길동을 써라, 누구 개똥이를 써라, 말똥이를 써라 이래가지고 이 감독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답니다. 근데 히든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실력으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별로 뭐였는데 히든크 감독이 오면서 그 사람이 날개를 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한국 대통령도 외국에서 모시고 오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정에 약하고 지연, 혈연, 학연 때문에 묶여가지고 힘을 못 쓴다. 그런 문제점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이 변자는 가장자리 변자죠. 이 성씨에도 변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변사또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초원 대상 역대상 6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힐렌과 그 초원과 데빌과 그 초원과 그래서 이제 초원은 풀밭이죠. 말 그대로 초원. 그래서 중국의 이
북경하고 거기 밑에 천진, 예, 천진도 큰 도시예요. 물론 북경이 수도고, 근데 거기 북경하고 천진, 이 티엔진, 베이징하고 티엔진 사이에 굉장히 넓어요. 이걸 중원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넓고 평평합니다. 그렇게 된 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평야, 넓은 곳 그런 곳. 초원이라는 게 이제 풀로 뒤덮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초자에는 이런 뜻도 있어. 초일기. 이 초일기 하면 뭐 이거 뭐 풀, 풀을 자라는 걸 일기로 썼나 그게 아니고요. 이 초자에는 기초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장부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장부에. 그래서 초일기라는 거는 큰 장사는 아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면서 누가 뭐 개똥이가 외상 얼마나치 가져가고 며칠 날 갚았다 그런 조그만 일기책을 초일기라고 그래요. 초일기. 예. 그다음에 원자에는 원두 생산. 원두는 여기서 커피의 원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두. 일반 콩이야 콩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두 생산이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온난화로 인해서 자꾸만 원두 생산이 줄어서 이제 커피값도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많이 마시죠. 세계 5위랍니다. 우리나라 커피 마시는 양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